안녕하십니까. 중국 갑조리그 17라운드 보내드립니다.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용병 2명이 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둑리그 관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두 대국자가 참가를 했는데 네. 두 팀 모두 공교롭게도 지금 최하위에서 네. 최하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강등권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용병 선수를 부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세돌 구단과 또 신민중 구단의 두 판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순위표 알아봅니다. 네, 17라운드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장수팀이 찾아보니까 2라운드부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병 선수도 한 명도 없는데 네. 지금 뭐 승점이라든지 또는 개인 승수까지 완벽한 질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이 상태로라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우승이 굉장히 유력해졌습니다. 네, 그전에는 사실 3강 체제였는데 지금 텐진과 장시가 바짝 따라붙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그래도 약간 차이였는데 지금 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장수팀이 독주하는 체제고요. 그리고 네. 샤먼, 항저우, 텐진이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장수팀이 많이 따돌렸고 그리고 샤먼팀부터 장시팀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징 중신, 베이징 민생은 8위와 10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충칭도 사실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9위까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위권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한두 라운드 정도 좀 성적이 좋지 않으면 네. 많이 추락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하이부터 이 취저우까지 11위부터 14위까지는 언제부턴가 계속 고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장팀하고 취재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는 13위, 14위가 고정이 됐는데 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내년에는 이제 을조에서 다시 또 대국을 해야 될 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비록 지금 저장팀과 청두팀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10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 선수들도 많은 판을 소화했는데요. 신진석 구단, 김지석 구단, 변상일 구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까지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이제 첫 판을 지고 8연승 중이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죠. 2승 6패예요. 그렇죠. 작년까지 박정환 구단이 중국 갑조리그 역사상 최고 승률 보유자거든요. 근데 올해는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얼른 살아나야 이 한국 선수들의 성적도 그래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신민중 구단은 셰어라우 구단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셰어라우 구단이 속한 팀은 텐진 팀인데요. 텐진은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고 탕웨이싱이 원래는 팀을 많이 이끌었다가 지금은 좀 자리를 넘겨준 느낌이에요. 주장전을 탕웨이싱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네. 요즘엔 오히려 시어라우 구단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속기 전문 선수였어요. 네. 그러다 이제 LG배 세계대회 우승하면서 주장급으로 이제 승격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몸값이 많이 올라간 선수입니다. 역시 주장전에서 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판은 이세돌 구단과 딩하오 5단의 주장전입니다. 자, 두 사람은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고 상대 전적은 이세돌 구단이 1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현재 최저우팀과 저장팀이 이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승점을 한 점이라도 빨리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 두 선수의 책임감이 좀 크겠죠. 그렇죠. 이기게 되면 3점이 되잖아요. 네. 3대1로 이기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2대2가 되면 주장승했을 때만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주장승이 특히나 중요한 팀이 이제 이 두 팀인데 네. 오늘 대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두 판 다 또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지금 남은 판이 많은 만큼 최하위인 취저우 팀도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두 선수를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신민중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두 판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2018 중국 갑조리그 17라운드 저장팀의 신민중 구단과 텐진의 셰어라우 구단의 대결입니다. 역시 신민준 구단도 연패를 끊긴 했지만 총 전적은 2승 5패로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신민중 구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1, 2년 전부터 특히 이제 작년에 농심신라면배에서 6연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괄목 상대라는 사자성어에 걸맞게 확 변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최근에는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편인데 갑조리그에서만큼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바둑리그, 국내 리그에서는 6승 6패인데 그 성적도 사실 좋다고 보긴 어렵겠죠. 뭐 일반적인 기사들이라면은 나쁘진 않지만 주장급 선수들은 이제 6승 6패라면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여기 걸치는 것까지는 이제 많이들 두죠. 예전에는 이제 걸치게 되면은 날일자를 받거나 또는 협공을 하거나 하는 수를 많이 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받질 않고 상대방 귀에 또 먼저 걸쳐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공지능이 받아주면은 승률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걸치는 거에 비하면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도 안 가고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인공지능이 뭐 많은 프로 기사들이 이제 거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퍼센테이지가 1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받지 않고 걸치는 수를 많이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아마추어 애기가 분들에게는 그냥 받거나 또는 협공하는 네. 일단은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죠. 프로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눈에 띄게 그래프가 떨어지게 되면 네. 사실 잘 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두기는 꺼려질 수밖에 없겠고요. 뭐 10% 이상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우하기는 한번 받았지만 우상기 걸치니까 또 손 뺐고요. 지금 계속 손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화점에서 걸쳤을 때 손을 빼려면은 이 양걸침을 당했을 때 이걸 타파할 수 있는 네.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그 프로 기사들 대국을 보면 인류 기사들의 대국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죠. 이제 예전에 이렇게 입구자 하는 수도 종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공지능의 대국에서는 입구자는 아예 없어요. 아예 그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붙이느냐 반대쪽을 붙이느냐를 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 나오기 전부터도 입구자는 좀 해픈 수법이라고 생각해서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더더욱 둘 수가 없는 수가 됐습니다. 사실 양걸침 당했을 때 가장 빨리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죠. 네. 느슨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봉쇄를 당하게 되면은 흙이 워낙 답답하니까 네. 그게 이제 싫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수도 예전에 두긴 했는데 지금은 입구자보다는 이쪽을 붙이든지 또는 반대쪽을 붙이든지 해서 붙이고 젖히면 느는 수를 선택하는 것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호구 쳐서 두는 이렇게 호구 치고 백이 단수 치면 있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 대국에서는 이 모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양걸침을 당하면 붙이고 젖히면 는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삼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백이요. 예,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호구 치고 넘어갈 때 잡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우상기 집이 열집이 채 나지가 않는데 우병과 중앙 쪽으로의 발전성이 흙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석도 이제 잊혀져간 사라진 정석이 됐습니다. 네. 같은 수를 투자한 것 치고는 불만이기 때문에 역시 붙여갔고 네. 마찬가지로 흙도 이제 끼우는 수는 볼 수가 없게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붙이고 있고 이제 서로 있고 여기까지가 거의 정형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입구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칸 띄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실전에 입구자를 했고요. 흙도 양걸침으로 응수합니다. 보통은 이제 네. 여기 어디 두는데요. 협공을 한다거나 또는 뭐 가끔 또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요. 아, 있죠. 네, 실전에 네. 가끔 등장하는 수법이죠. 이것도 역시 사람의 감각으로는 참 두기 어려운 수인데 인공지능에게 배웠죠. 네. 가끔 한 번씩 실전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귀대로라면 백도 역시 한 군데를 붙여갈 텐데요. 그렇죠. 이 모양은 봉쇄를 당하면 물론 잡히진 않지만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봉쇄당하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형태가 나오진 않습니다. 우상귀와 동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붙이게 된다면 네. 이렇게 되고 있고 입구자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백차례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흙도 물론 네. 입구자가 있지만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도 있고 음, 또는 이제 두 칸 띄는 경우 이런 것도 실전에 자주 등장하죠. 네. 아마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다 이런 걸 놓고 저울질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둬. 입구자 한 칸, 두 칸을 많이 두죠. 지금은 그냥 들어갔어요. 혹시 이걸 붙이면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끊고 이렇게 축이 이을 때 됩니까? 단수 치면 이 축이 백이 백이 되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렇게 되면은 빵따냄. 이게 예전에는 이제 물론 빵따냄은 했지만 흙의 실리가 워낙 이제 알토란 같아서 예전에 이렇게 두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백이 좀 해프다고 네. 보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네. 인공지능이 이 형태를 많이 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볼수록 백의 세력이 빵따냄이 두텁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붙이지 않고 넣은 것은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인공지능의 그래프에 자꾸 의존을 하다 보면 좀 인간이 줏대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인공지능의 그 승률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가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따라하거나 흉내내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모양도 이제 물론 이 형태에서 여러 가지 정석이 있지만 이 형태도 자주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인간 세상에서 있던 정석이에요. 네. 이제는 이 백돌 두 점이 공격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흙이 아까처럼 씌울 순 없었을까요? 흙이 이렇게요. 네.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버리나요? 버리긴 너무 크고요.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세로는 우선 나와서 막을 때 뭐 끊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수는 이제 안형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봉쇄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이제 두 집 내고 살 때 중앙에 뭐 주도권, 뭐 제공권 흙이 장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민중 구단이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이 형태의 단점은 이제 흙이 이 선을 달렸을 때 안형이 사라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자연스럽게 붙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들여다봐도 다 받아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고개를 내밀었고요. 우선은 보류를 해두고 우상에 있는 백도를 압박을 하는. 우선은 답답하죠. 어떻게 받긴 받아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치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입구자를 한다던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날일자를 한 방 당하는 게 너무 아픕니다. 아프죠. 여기 있게 네. 이어야 되는데 돌은 지금 6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은 한 집도 없고 또 계속 공격당하고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치받았다는 것은 만약에 밑으로 늘게 되면은 중앙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리고 이제 위로 늘게 되면은 아래를 젖히고 여기를 둘 때 최소한 호구를 쳐도 살 수는 있겠고요. 네. 다시 한번 2단 더
젖혀서 이렇게 돼서 아, 버리는군요. 잡으면 여기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가 되죠. 네. 그럼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 흙이 나와 끊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아, 이 네. 나와 끊으면은 양단수가 돼서 한 칸을 띄게 되면 바깥쪽 탈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흙은 잡는 게 최선일까요? 물러서면 실리로 손실이 클까요? 아, 이렇게 젖히고 2단 젖힐 때 뒤로 물러선다 네. 이거죠. 집으로. 워낙 예, 클까요? 너무 해픈 느낌이에요. 네. 예. 백이 한 번 더 밀게 되면은 집 10집도 넘게 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흙이 이 세력을 그렇게 활용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 지금 한 2년 6개월여 정도 됐는데 더욱더 뭐 집에 민감한 그런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이제 보통 인류 기사들 보면은 집에 아주 민감한데 더더욱 민감해졌어요. 네. 소위 말하는 확정가를 중시하는 세력보다는 확정가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일단 챙겨 놓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치 받고 위로 늘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뛰어나가는 것까지도 외길입니다. 다른 거는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흙도 나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거나 아마 이으면 백도 이렇게 붙여 나오는 자세가 아주 좋죠. 미리 하나 쳐둘까요? 지금은 쳐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이어만 네. 주면은 이렇게 붙여서 잡더라도 또 밀고 여기 백이 또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아프니까 느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밀기만 하더라도 우선 여기는 다 보완이 됐습니다. 자세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흙도 네. 이 붙이는 게 싫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하나 입구자를 붙여서 있는 수를 강요를 하겠다라는 뜻. 근데 이게 그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봉쇄가 된다는 건가요? 봉쇄할 수는 없죠. 이쪽 봉쇄하면은 네. 나와 끊는 순간에 오히려 흙이 괴로워지니까요. 그렇다면 흙은 결국 뭐 있거나 또는 이렇게 쌍립할 수는 있겠지만 팩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래프는 네. 흙이 살짝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머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변의 백이 약간 엷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듯한데요. 일단 흙은 백을 양곳마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안에서 물론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날일자 정도, 이선의 날일자 정도 하면은. 근데 이제 봉쇄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머리를 내밀겠다라는 뜻이고요. 흙이 들어와도 집으로는 약간 손실은 있겠지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탈출을 해야 중앙에서의 전투를 할 때 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듯 합니다. 어쨌든 셰어라우 구단 좌상귀에 손을 빼고 나서 우변 쪽으로 선공을 갔는데요. 지금까진 매섭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데 백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자세가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마치 관통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여기 또 단수 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도 약간 있겠고요. 뭐 날일자라든지 또는 한 칸 띄거나 또는 느는 것까지도. 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공지능은 흙이 좀 편안하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기 나가고
흙이 또 상변을 갈라가나요? 일반적으로 갈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하고 뛰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중앙으로 나가면 어쨌든 이렇게요. 네. 예, 백이 아직 약한 돌이 있다. 근데 여기는 최소한 막음은 살아있고 상변도 백이 여길 막으면 거의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빈 삼각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안형이라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거기도 반대로 백이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 물론 상변 흑돌이 잡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당할 수가 있는 형태이고 또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은 또 거의 연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봐야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바로 끝내요. 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로 반대로 또 흑이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 물론 백은 막아서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중앙에서의 뭐 전투라던가 추후 전투에서는 흑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의미가 있죠. 네. 살더라도 안쪽에서 틀어 박히게 되면 발전성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먼저 끊겠다는 얘기네요. 신민중 구단 생각은. 반격을 네. 합니다. 여기가 지금 흑이 예를 들어 손을 빼면 입구자 정도 하면은 막아도 치중하면 치중하면은 잡히나요? 잡히는 모양이죠. 네. 이렇게 단수 쳤고 만약에 귀 두면은 이어서 안 돼. 이거는 자체로는 잡히고요. 요 한 점을 끊어 잡아도 넘게 되면은 역시 흑돌이 잡혔습니다. 이 돌이 잡히게 되면은 이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흑은 뭐 입구자를 한다던가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앙을 두면 이 흑돌도 좀 기둥이 뿌리가 끊겼기 때문에 행마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었는데 아주 좋은 판단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예 붙였네요. 어차피 이쪽으로 못 젖히니까 젖힐 때 이렇게 넣는 것이 낫다. 조금이라도 백의 네. 안형을 더 뺐습니다. 나중에 이 선을 붙인다거나 할 때 네. 조금이나마 이제 보탬이 된다라고 보는 거네요.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흑이 뭔가 좀 재밌다라는 그런 그래프였는데 지금은 살짝 바뀌었죠. 끄는 순간 좀 바뀐 건가요? 뭘 잘못 둬서 바뀌었을까 궁금하네요. 제 눈에는 흑이 최근 몇 수 동안에 그렇게 잘못 둔 수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인공지능은 뭔가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바로 돕니까? 역시 흙이 하나 밀어놓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었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어요. 건너붙이거나 네. 하면은 여기를 한 칸 띄면 안형도 어느 정도 생기고 또 상변의 흑돌도 백이 이게 없으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인데 이 돌이 오는 순간에는 아직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하다라고 보는 듯 합니다. 좀 느려 보이지만 좋은 자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돌이 오니까 다음에 봉쇄당하면 또 이 사활이 또 찜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뛰어나갔고 역시 여기도 반대로 흙이 이렇게 두면은 봉쇄당하는 형태가 되니까 답답해지죠. 이렇게 백도 계속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둑의 특징은 어느 순간부터는 봉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앙으로 누가 빨리 잘 탈출을 하느냐 네.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보면 서로 중앙 쪽으로 한 칸씩 뜀뛰기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격언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네. 요즘에 이제 격언도 많이 달라지고 이론도 네. 많이 달라졌는데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에 악수 없다. 또는 중앙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이 붙였는데 흑도 함부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흑도 단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렇게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잡을 수 당장은 근데 안 돼요. 당장 두면은 못 잡을까요? 당장 두면은 호구가 되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은 것은 여기도 지금 건너붙이면은 차단할 때 끊을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하나 찔러두고 잡을 때 꽉 막으면은 전체 흙이 잡히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길 들여다봤는데 이 수는 원래 좀 속수라는 거죠. 또 바깥의 백을 튼튼하게 해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지키면 이제는 여길 건너붙이더라도 차단하고 끊을 때 여기 양단수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키는 수를 많이 두는데 시얼하우 구단은 이게 지금 뭐 뻔히 악수인 줄 알겠지만 아는데도 그냥 이쪽을 들여다 본 것 같아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행마라고 평가받는 수는 아니죠. 어딜 두고 싶었을까요? 그렇네요. 여기를 띄고 싶어서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조금은 악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 잡고 한 칸 띄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네, 상변에서의 접전이 이제는 중앙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변 쪽으로 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첫 번째 전투 어떤 선수가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흑백 모두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장면이고요. 백도 역시 중앙 막히면 안 되겠죠? 머리 쓰기 싫으면 그냥 한 칸 띄면 가장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쪽으로. 역시 신민진 구단이 역시 확실히 치열한 그 기풍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민중 구단 하면 기풍으로 이렇게 기풍 계열로 나눌 때 이창호 구단하고 흡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은 이세돌 구단하고 흡사하다. 근데 신민중 구단이 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세돌 구단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한동안은 또 집에서 같이 숙식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주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좀 고생도 좀 했어요. 그동안 이제 뭐 차분하게 두다가 힘바둑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전투적인 치열한 이 모습도 신민중 구단에게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도 새롭게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자 했을 때 승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요즘 광고 같은 거 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변화와 혁신. 계속 끊임없이 변해야 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이 석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백은 확실해졌고 이제 문제는 이 상변에서 흘러나온 백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중앙을 한 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손을 뺐거든요. 자, 만약에 이 돌을 잡으러 가려면은 백이 여기를 두면 거의 사는 형태 아닙니까? 여기 한 집이 나기 때문에 거의 살아요. 그래서 살아있네요. 잡으러 가려면 흙도 여기를 치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단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백은 여기를 호구 치는 순간에 한 집이 또 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으러 가려면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이 백이 또 너무 약한 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두고 네.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뒤로 몰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림 아닙니까? 흙도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는 형태예요. 뭐 자체로도 빅으로 살겠는데요. 자체로도 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꼬부렸. 네. 잘못 보신 거죠? 안 되나요? 예,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자체로는 백도 살지는 못하는데
자체로는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흙도 워낙 네. 얇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건 좀 힘들고,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이제 여차하면은 베개 입장에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또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두고 아, 2단 젖히면은 네. 단수 치고 패로 버티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백도 함부로 결행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흑돌 석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패를 지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의 흙이 워낙 얇기 때문에 패를 하면은 당연히 패감은 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흑도 지금 당장은 함부로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앙을 뛰질 않고 이 흑돌 석점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탄력이 꽤 있었네요. 두 번을 손 빼고도 흙이 잡으러 가기가 어렵고요. 여길 바로 붙입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를 두면은 끊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한 점을 잡으면, 물론 이것만 놓고 보면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중앙에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백이 좋은 것은 여기를 단수 치고 잡을 때 늘게 되면은 막더라도 젖혀 이어서 다음에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수 대 세 수니까 흙이 잡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반대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끊게 되고 끊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이어야 될 때 이게 선수가 되니까 차단이 가능하죠. 그렇네요. 자, 그래서 흙도 비틀어 갑니다. 여길 젖혔어요. 네. 이것은 막으면 단수를 바로 치겠네요. 막으면 이쪽을 치겠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여길 두면은 아까랑 약간 달라진 게 있긴 있어요. 이걸 둘 때 덜 당할 수 있겠어요? 요렇게 하겠다 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먼저 치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받을 수도 네. 있죠. 예. 이게 낫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젖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찔렀다. 끊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건가요? 백은 당연히 끊을 거예요. 붙였기 때문에 끊지 않으면 좀 이상하니까. 끊을 때 일단 단수는 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을 때, 근데 이거는 또 백도 이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패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패를 하고 찝을 때 천지대패라 좀 떨리긴 하는데 네. 우선 쉬운 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이으면 이걸 둘 때 최소한 이제 단수 치고 늘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이 젖혀둔 게 과연 흙이 이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둘 거면은 젖히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치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미리 하나 단수 치는 게, 단수를 쳐두고 받으면 그건 좀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치받는 것은 이때는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이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충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데 그냥 치받았어요. 이것은 백도 끊겠죠. 한번 봐야겠네요. 네. 자, 서로 반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여기는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수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안에서 살기는 여긴 당연히 어려우니까요. 이을 텐데 네. 있기 전에 뭐 이런 데 단수를 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모양이 꽉꽉 막아두면 흙이 패를 함부로 못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찌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소가, 다른 데 패감을 쓰면 바로 빵 따냄하면서 해소가 되는 모양 아닙니까? 너무 크죠.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것은 흙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자, 그 길로 갑니다. 갸웃하게 되는데요. 단수를 칠 것 같았으면 진작 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단수를 먼저 쳐도 안 받을까 봐 차라리 끊어 놓은 건가요? 애초에도. 네. 그래도 지금 공배 그 자충이 가득 찬 형태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으냐인데 예. 어떨까요? 근데 아무튼 네. 지금 이 형태라면 흙은 이 패를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들어갈 수 있는
패고요. 그렇다고 이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은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중앙 쪽으로 아예 손을 뺐는데 이거는 백이 예를 들어서 이쪽 상변을 어딘가를 두면 좀 괜찮은 겁니까, 흑돌이? 뭐 예를 들어서 패를 날 수 있는 곳까지 뭐 있는다든지 따내서 해소하면 따거나 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잡혀 있는 건가요?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백도 있게 되면은 나중에 흑이 뭐 적당히 교환하다가 여기 저체하면 백도 미생이니까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모양 자체는 흑도 아무튼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형태는 아니에요. 흑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아주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일단 가일수 겸 해서 패를 해소했고요. 시에라 구단 상변은 다 줄 테니 나머지를 다 달라 이런 뜻인 건가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뭐 좀 더 진행을 시키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데를 두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긴 적당히 처리하다가요. 네. 이거 아주 큰 거 아닙니까? 돌만 해도 8개, 9이야. 한 45집 이상이 확보가 됐거든요. 여기를 지금 선수로 잘 해결을 하고 잡았다라고 보면은 집으로는 백이 제법 없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여기서 손을 빼니까 백도 마음 같아서는 뭐 이런 데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가고 싶죠. 그쵸, 워낙 좋은 네. 자리니까. 거기 이쪽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요? 예, 이쪽 나중에 이렇게 할 때 단수 네. 치는 게 있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밑을 단수를 친다거나 하면 위로 단수 치고 한 점 잡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은 속수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단수를 친 거로 보입니다. 네, 두 점이 지금은 요석이기 때문에 네. 팩감이 된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은 백이 이제 아주 튼튼해지잖아요. 네. 약점이 하나도 없는 바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를 친 것 같고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런데 그냥 바로 호구 치는 것도 호구 치거나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네. 상변 흑의 사활만 본다면 어쨌든 흑이 따내고 백이 단수친 교환은 약간 득은 받네요. 흑의 입장에서요. 네. 사활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가는 순간에는 여전히 지금 미생 형태 아닙니까? 자체로는 흑이 거의 못 사는 형태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안에서 사는 형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는 수 보입니까? 후가 일단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응은 그때- 뭐 당연히 잡힐 테고 네, 뭐 맞고요. 맞거나 하더라도 이건 뭐 솔직히 이사를 제가 한눈에 정확하게 보진 못하겠는데 그냥 최소한 2점만 잡아도 너무 덥지 않습니까? 아무튼 흑의 입장에서는 참 껄끄러운 형태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모양은. 그래도 상변만 보면 백집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좌변과 하변은 또 흑의 지분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흑은 이쪽 그 하변이나 또는 네. 좌하기 이쪽에서 어느 정도 뭔가 좋은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뚜렷한 집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해봤자 뭐 15집, 20집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고 우상기도 많이 나야 7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형태는 베개 입장에서는 조금만 분리하면은 언제든지 이걸 결행을 할 거예요. 흑의 입장에서는 저런 뭐 폐의 맛은 소위 말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수법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더 예. 크죠. 원래 이 형태는 기본 정석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실전에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주면 백도 한 이만치 두게 되면 아주 자세를 잘 잡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좌중앙의 흑돌이 엷어 보이는데요. 아, 요쪽이요? 네. 예. 그런 의미도 조금 있고요. 예전에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 바로 젖혔는데 지금은 막아서 단수 쳐도 이어서 여기 잡는 것과 이쪽 젖히는 것이 맛보기라고 예를 들어서 이었다라고 치면은 최소한 젖히기만 하더라도 백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쪽을 잡았어요. 굉장히 단단하게 뒀는데요. 왜 난데없이 잡았을까요? 지금 이런 데 두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두거나 또는 젖히는 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이렇게 지금처럼 호구만 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완벽한 형태 아닙니까? 이제는 네. 늘면 여기 젖혀서 완생. 이쪽을 젖히면 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죠, 사는 데는. 여기를 뒀다는 것은 뭔가 이제 좌상기 백하고와의 그 전투를 대비한 뭐 힘을 비축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되젖혀 가고요. 이 자리는 워낙 큰 것 같긴 해요. 반대로 백이 젖히게 되면은 집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흙이 젖혀서 한 10집 정도 만들어졌는데 반대로 백이 젖히게 되면 흙이 또 미생마가 되잖아요.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으로도 얼추 한 20집 가까이 되고 게다가 미생이냐 완생이냐 그렇게 플러스 되면 알파 요인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집으로 환산하면 한 30집 대마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따네요. 좌하긴 흙이 먼저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뜻인가요? 만약에 둔다면 늘거나 할 텐데 요 정도까지는 선수가 될 테고 나중에 이제 여기는 여차하면은 젖혀서 패를 하겠다. 패를 만들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상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복잡하긴 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 상변을 내가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신민중구단은 그렇게 되면? 예, 여기를 네. 예를 들어서 흙이 나중에 한 점 잡고 막더라도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 정도 모양이면 잡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네. 거의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치중을 해도 잡은 거 아닙니까? 호고 치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찝으면 잡았죠? 네, 이렇게 되면 잡혔네요. 그러니까 자체로는 사는 형태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여기 진작부터. 그래서 아마 아까 여기 2점을 단수 친 것도 네. 그런 이유에서 단수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바로 밀었네요. 여기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요.
상변이 잡혀 있다고 아, 가정. 거기까지. 이거는 진짜 잡았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흙이 예를 들어서 이걸 잡고 이걸 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백돌이 끊어진 상황이니까 나중에 이제 좀 찜찜한 뭐 놓고 따낸다던가 하는 네. 그런 게 있을까 봐 아예 그냥 두 점을 잡았고요. 이거는 이제 있겠다는 뜻이에요. 자체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커다랗게 잡으면 집으로는 이겼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뭐 우하기 한 점이나 좌하 100대마만 안 잡히면 설마 이 돌이 잡히진 않겠죠. 그렇겠죠. 잡히지만 네. 않으면 집으로는 이겼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프는 지금 흙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사화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은요. 우선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이게 돌이 4개, 돌이 9개, 18에 22, 23, 30, 33, 40, 42, 거의 55집 가까이 나요. 요것까지 63. 거의 70집. 네. 100집은 확정과 70집의 덤. 흙이 이기려면 75, 80 이렇게 나야 되거든요. 대략 20집에 이것도 뭐 대략 10집은 될 테고 30. 여기는 15에서 20인데 좀 두텁다고 치고 한 20집 봐주고 그럼 40, 50집에 57. 여기서 뭔가 큰 집이 나야 돼요, 흙은. 여기서 이 공간에서 한 10집 정도 늘어나서는 그냥 뭐 질 것 같고요. 네. 좀 제법 크게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를 쳤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늘거나 하면 거의 살아있다라고 본가요? 최소한 젖히면 폐는 나는 거고 이렇게 더 쉽게 둔다면은 여길 늘고 젖힐 때 이걸 하나 막아두고 여길 하나 막고 받을 때 이런 식이라면은 여기 찌르는 게 선수가 돼도 어느 정도 탄력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좌하기는 잡으러 가려면 여기 젖혀야 되는데 여기 또 하변도 약간 단점이 있네요. 있죠. 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함부로 잡으러 갈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를 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백도 나가야 됩니다. 자, 흙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도를 공격해서 이 하변에서 집을 제법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실리는 확실하게 백이 많습니다. 자, 이제 공격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이제 흙의 맹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적당히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다음에 뭐 백이 살 때 뭐 이렇게 적당히 늘리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변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하 한 점과 가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요? 이게 연결되는 순간에는 네. 아마도 집으로는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이득 정도로는 아마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갈라가려면 다시 나를자로 씌워가거나 밀어가는. 그렇죠. 아마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이 바깥쪽 빠져나가면 이거 흙이 아주 재미없어 보이니까요. 네. 막고 예를 들어서 늘거나 하면은 이렇게 갈라서 혹시 백이 살더라도 그 다음에 또 2차 공격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이쪽을 붙여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백도 장담을 못 할 겁니다. 네. 뭐 자세히 세보진 않았지만 이게 통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그것은 백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조금 궁금한 게 두 점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네. 근데 잡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쪽 어디 갈수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공격당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뭐 어딘가 뒀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모양에서
여기를 잇는 거잖아요. 흙이. 네. 이어도 이 잡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신민중 구단이 여기를 빵 따냈다는 것은 이게 하변에서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우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쪽이요? 네. 우하기 좌하요. 좌하요. 네. 예, 여기는 손 뺐다가는 이거 다 잡히면 이거 뭐 세보다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위험해 보이긴 해요. 흙이 잡으러 가면은. 지금 백이 먼저 둬도 좀 한 집도 없거든요. 백이 먼저 둬도 네. 좀 떨리는 모양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민중구단이나 이런 그 기사들 보면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이 엄청 튼튼한 것 같아요. 바둑이 조금 괜찮다, 뭐 불리하지만 않다 싶으면은 이 대마에 대해서 가일수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두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신민중구단 같은 경우는 아주 잡을 테면 잡아봐라 하고 아예 그냥 두 점을 빵 따내버리거든요. 이런 그 배포, 배짱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럽습니다. 그렇죠. 인류들은 다 이런 결단력을 갖고 있죠. 자, 일단 상변이 잡혔다고 본다면 확정과 신민중 구단이 많이 앞서 있고요. 하지만 아직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좌와 우하의 한 점 모두 타개를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셰어라우는 어떤 공격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신민중 구단의 차례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건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워낙 지금 안형이 없어서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사는 거죠? 한눈에 그냥 저는 한눈에 잘 쏙 들어오진 않는데 그냥 감은 있어요. 이런 돌이 설마 잡히겠어 하는 그런 그 감 정도는 있는데 네. 한번 살아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강력한 공격을 당하기 전에 한 칸을 띄거나 또는 이렇게 입구자 정도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 놓으면 이거는 이제 뭐 한번 살아봐 그러면은 좀 떨릴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모양이라면은 너무 위태위태할 것 같은데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타개를 할 때는 여기저기 좀 붙여서 행마를 구해야 하는데 그럴 곳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흙이 상당히 아주 튼튼한 모양이잖아요. 네. 뭐 딱히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바둑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근데 그리고 인공지능은 왜 이렇게 흙이 시커먼지 모르겠는데 이 사활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네. 그걸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이건 지금 100% 잡혔거든요. 이런데 호구 치더라도 날일자면 잡힌 거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해볼까요? 이으면은 네. 여기 치중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치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잡힌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건 그냥 잡았다고 치고요. 잡았다고 우기고. 지금 여기를 지금 한 칸을 띈 거예요. 그러다 지금 찔렀다는 것은 여기 지금 다음에 여기 두면 잡히는 형태예요. 백이 흙이 이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찔렀다는 것은 이제 아래쪽은 아무것도 없죠. 백이 먼저 둬도 흙이 뭐 차렷 정도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지금 100% 살아 있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모양도 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잡으러 가면은 아직은 미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백도 바깥쪽 탈출하면은 이 흙도 많이 얇거든요.
그렇죠. 아, 우선은 흙도 네. 받아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흙도 좀 떨렸나 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두면은 여기나 또는 밀거나 하면은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형태라면. 흙도 역시 들어오기에는 약점이 좀 보이네요. 네, 이거는 살 것 네.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데를 두면 백이 여기 많이 나올 수가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 정도가 최대인가요?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다 나오면 이게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제가 아까 백이 전체적으로 70집, 75집 네, 얘기했었죠, 아까. 75집까지 예. 갔었죠. 그래서 흙이 뭐 75, 80이 나야 개가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일단 얼추 요 정도 선으로 흙집이 전부 난다고 가정하면 얼추 계산은 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상기 같이 이런 젖히고 이단 젖히는 이런 네. 것은 뭐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크게 나는 순간에는 이거는 저는 백이 이겼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손을 뺐어요. 이제는 뺐습니다. 이제는 단순해졌어요. 네. 이제는 이 흙이 백을 잡으러 갔을 때 살고 살면은 이거는 그냥 백이 쉽게 이길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신민중 구단이 배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여기를 붙이면은 이 백이 과연 사느냐. 네. 자, 우선은 날일자를 했고요. 보통은 이제 막아서 하는데 저처임은 확실하게 사니까 좀 알쏭달쏭하게 날일자를 한 거로 보입니다. 이제 가끔 날일자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우하기를 몇 집 내고 사느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깼다는 게 중요하죠. 예. 집으로는 백이 이제 확실히 앞설 테니까. 네. 다만 이 백돌이 이 집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으러 가면은 이렇게나 옆으로 치받아도 잡으러 가면은 저는 이게 과연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이거는 근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쭉 따라 나가나요? 이렇게 따라 나가고 귀 접수하고요. 귀 접수하고 백도 이렇게 두면은 여기 어디 둬야겠죠?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부로 끊을 수 있는 형태입니까 이게? 요런 데 둬야 되는데 이렇게 쌍립하면은 흙도 얇아가지고 그래도 이쪽으로 치나요? 그만큼 지금 귀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살기만 하겠다? 네. 살기만 하고 결국은 이제 뭐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만 둬도.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에도 사는 것 같고요. 네, 예. 사는 데는 우선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마가도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백대마가 흙이 잡으러 갔을 때 살면은 백승, 잡히면 흑승.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흙도 꽤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좀 개가 좀 맞춰보려고 했더니 그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흙은 잡으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긴 해요. 이렇게 입구자나 또는 옆으로 부딪히거나. 일단 선수보다 더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백은 무리 없이 우하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요. 네. 이거는. 여기 입구자에도 살 것 같고 꽉 막아도 살 것 같고 이렇게 늘어도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백이 가을수를 하고 우하가 정리되는 순간 흑의 시선은 좌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신민중 구단이 손을 뺐다는 건 그만큼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다는 건데 상변부터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봤을 때 저기는 수는 안 났거든요. 네. 아마 지금 초읽기에 몰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직 시간적으로는 아주 여유 있을 겁니다. 장고대국 치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시간적인 여유는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것이 뭐 초읽기, 뭐 시간 연장책 이런 건 아닐 테고요. 혹시라도 이 좌악이 대마 잡으러 갈 때 패 같은 게 나면은 절대 패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작?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은 치중을 해서 다른 데 두면은 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가 이건데 저희들이 아까 생각은 여기 두면은 흙이 잡혔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잡힌 것 같아요. 사활이 워낙 약해서. 근데 예, 이거는 살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제 여기는 큰 문제가 없고 자기역이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요런 데도도 저는 그렇죠. 이 그나마 다행인 게 요런 게 이런 걸 굴복시켜서 그쪽에 한 집 예. 만들 수 있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고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오고 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패가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한 집을 내고 싶어도 여길 들어가고 잡으면 이쪽 따내고 백이 팩감을 어딘가를 쓰고 팩감을 쓰고 따내면 다시 이걸 따내고 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네. 옥집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은 저는 이 안에서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 여기 집 내리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집이 안 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선수가 되면은 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게 이걸 두고 단수 칠 때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패 이러면 만들 이야기가 수 있죠. 달라지죠. 패가 네. 되죠. 그런데 패가 나면은 이게 흑의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라는 거죠. 흑은 접어야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니까요. 백은 이거 잡히면 바로 지는. 우아기 같은 경우는 흑이 잡으러 가는 건 없지만 이렇게 한 점 잡는 건 선수 정도로 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패감으로 사용할 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패를 하다가 흑이 여기를 두고 살았다. 백도 같이 살았다. 이렇게 여기. 되면 결국 우화와 상변을 바꾼 거니까 불만이겠죠, 백이? 이거는 뭐 세보진 않았지만 백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백대마가 잡으러 가면은 살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신민중 구단이 어떤 뭐 좋은 수를 그래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집의 균형이 깨졌다면 지금 마지막 승부처에서 두 선수 남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어떤 신민중 구단의 이 과감한 선택이 맞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셰어라 구단 아직 검을 뽑진 않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백다마를 잡으러 갈지 장고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민중 구단 외에 오늘 이세돌 구단도 출전을 했는데요. 이세돌 대 딩아오판으로 가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속한 취저우는 점수도 많이 부족하고요. 현재 14개 팀 중에 14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을조 리그에서 갑조로 올라가게 되면 네. 선수 수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최고의 고수들을 영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세돌 구단이 갔는데 그럼에도 다른 팀에 비하면은 좀 선수 구성이 좀 바둑용어로 좀 얇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용병을 좀 한 두세 명 쓰면은 그래도 얼추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텐데 중국 갑조리 같은 경우는 용병은 한 명밖에 쓰질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 명을 썼던 경우가 있었어요. 한 2000년 초반쯤에요. 그때는 이제 룰이 있었던 게 또 하나의 용병은 네 판밖에 두지 못한다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갑조리그 참가했을 때 저희 팀에 조은영 구단이 있었어요. 네. 조은영 구단은 네 판을 두고 저는 나머지 열 몇 판을 두고 했던. 근데 그런 네. 룰도 이제 서서히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한 팀에 용병이 두 명 있는 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못 봤거든요. 한 명을 원칙으로 하고 게다가 판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네. 판수도 올해부터는 절반밖에 나가지 못하는. 네. 벌써 이세돌 구단은 4승 4패이기 때문에 많이 소화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참 이 형태 추억의 정석 아닙니까? 60년대 기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던. 원래 정석 수순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네.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뒀던 바둑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바둑 기억나실 겁니다. 네. 예전에 기보, 옛날 예전 기보에서 많이 보던 바둑. 이렇게 두고 이런 데를 두고 나중에 이제 여기 하변의 단점을 보는 네. 그런 기보는 많이 봤는데요. 또 하나는 물론 입구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날일자에서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 바둑 보면은 이렇게 두는 바둑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고 이렇게 이런 정석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은 느슨한 느낌은 있거든요. 네. 크게 입장에서. 지금은 입구자를 했고요. 미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백도 연결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밀어요. 이것도 제가 본 것 같긴 해요. 여기를 받을 때 이렇게 두고 밀고 뭐 이쪽에서 돌이 오는 그런 바둑도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라. 또 거길 끊는 것도 있죠. 실전에서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걸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전머리 맞고 맞으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볼까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찔러놓고 뒤로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최악이죠, 흑의 입장에서는. 네, 대학수고요. 이러면 절대 안 되겠고 네. 이거 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은 이제 젖힐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서 여길 젖히는 것은 이건 끊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잡히죠. 이렇게 두고 네. 이거는 흑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가 더 이상 네. 늘질 않습니다. 이거는 바둑 끝이죠. 이렇게 네. 되면 끊고 둘 때 한 칸. 모양은 한 칸이죠. 모양은 한 칸이에요. 이런 데를 젖히면 이렇게 쌍립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막더라도 한 칸 정도 뛰면은 네.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겠죠? 네. 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자, 여기서 한 칸을 뛸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것 흙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있는 순간 백은 내수, 흙은 세수니까. 네. 아, 꼬부렸어요. 그래서 젖히는 게 안 되고, 충격적인 수인데요. 네. 젖히는 게 안 되고, 다른 건 뭐 더 안 될 테고, 네. 뛰는 게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뛸 때 백도 여길 뛰는 수가 있는 듯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꼬부렸고, 백도 이제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모양 아닙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도 젖히는 것까지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먼저 붙였어요. 백도 이거는 뭐 평범하게 두진 않고 있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백이 반대로 늘게 되면은 집도 10집 가까이 내면서, 그리고 여기 하나 머리 맞은 것이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네. 예,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젖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때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를 일반적으로는 젖히고 막을 때 호구 치거나 있거나, 호구 치는 게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다음에 이쪽 끊는 것이 거의 되는 것 같거든요. 받으면 네. 이것은 그래도 괜찮겠죠? 잡긴 잡은 것 같아요. 잡고 나서 근데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냥, 아, 이것도 됩니까? 백이 내려서면 그때도 붙여가나요? 이거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젖히더라도 맞고, 단수 치더라도 있고, 이어도 늘면 잡혔나요? 잡았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도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라면 그래도 흑도 괜찮지 않을까요? 실리가 예. 커 보입니다. 참 이게 참 아, 생각하기 네. 힘들지 않습니까? 빈 삼각을 한번 하고 다시 이 선으로 웅크리고, 아, 또 여기까지. 제 머릿속으로는 뭐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수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행마로만 보면 기괴합니다. 그렇죠. 아주 초보자의 입문자, 바둑 입문자 같은 행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로 잡긴 잡은 것 같아요. 이걸 따내면 이걸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이을 때 이으면 이거는 백이 다 잡혔죠. 네. 아, 이런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정말. 아, 이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사나요? 아니, 막는 것까지도 되네요. 여길 끊었다가는 단수 치고 둘 때 늘어서, 예, 흙이 수가 여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막으면은 여기를 잡히면 안 되니까 백은 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이으면 이것도 받아야 되는 모양 아닙니까? 그리고 기둥뿌리를 끊기면은 이 백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요. 기분은 냈는데 우선은 이어서 살긴 살았는데 기둥뿌리를 끊기게 되면은 이게 영 피곤해 보이는데요, 바둑이. 네, 역시 끊어갔고 백은 6점을 좀 물고 늘어질 수 없을까요? 어딜 물을까요? 공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우선은 모양으로만 네. 본다면 이런 데 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한 칸 정도 띄어.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도, 이렇게 늘면 이제 백도 이런 식이면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예, 건덕지가 생기네요. 그러면은 백도 뛰면은 봤나요? 흑도 그냥 이렇게 다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주고. 백이 먼저 둔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데 많이 뛰죠. 네. 근데 이렇게 싸우면은 너무 재미가 없나요? 그냥 한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흑이 좀 편안한 전투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 버티는 전투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워낙 흙이 단단합니다. 네, 여기가 뭐 뿌리를 네. 끊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백보다는 흑을 좀 인정을 해주고 싶은 형태인데요. 참 신기한 모양이네요.
수십 년 바둑 인생에 딱 오늘 처음 본 모양이거든요. 머리를 얻어맞았는데 빈상각 꼬부리고 막으니까 다시 이선 입구자로. 참 희한한 형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도한 흑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모양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선수임에도 흑이 좀 아끼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바로 잡습니까? 이게 이제 네. 흑이 있고 백이 늘면은 5집이 나는 형태예요. 백이 한 점을 잡으면 8집이 났어요. 집으로만 치면은 석집밖에 안 늘어났어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들여다보거나 또는 이선 옆구리 붙이거나 하는 것 등이 이제 흑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아주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네. 아주 이른 초반에 이 끝내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은 한 수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집만 놓고 따지면 몇 집 안 되지만 이 흑을 나중에 괴롭힐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흑이 아껴놓은 자리를 살살 긁으면서 네. 해놓지 않은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프로는 아끼다 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띵하고다는 이제 뭐 초반에 이거 잡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손을 뺀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이 그 허를 찔렀는데 그 허를 잘 찔렀는지 못 찔렀는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좌변 쪽이 중요할 것 같고 다시 움직여요. 이거는 근데 원래는 이런데 단수 치면은 이게 거의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밀어봤자 다 받아주면은 이거는 백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밀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점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이런 데를 먼저 붙이고 늘고 늘었다, 이었다. 누구나 이게 단수 치고 이을 때 끊으면 잡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럼에도 지금 딩아오다는 여기를 밀었다는 거예요. 밀고 중앙으로 이렇게 돌이 갔을 때 안에서 사는 형태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뜻인가요? 살긴 사는 건가요? 살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밀어서. 꾹꾹 눌러갑니다. 지금 네. 이 정도라면 그래도 나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한 이만치 두면 이것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조사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급소를 하나 당하면은 네. 사활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2점을 잡질 않고 위로 중앙 쪽으로 막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딩아오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두텁게 눌러가면서 또 중앙 쪽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요. 자, 이세돌 구단 좀 더 버티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초반부터 재미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좀 판을 그르칠 때 초반부터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는 되는데요. 여길 늘었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참 전성기 때는 물론 지금도 지금도 바둑은 현재 당연히 진행형인가요? 당연히 세지만 네. 한참 세계대 우승 많이 할 때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세돌 구단의 중반은 13단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세돌 구단이 무섭다는 얘기죠. 중반 이후에. 네. 그 얘기는 이제 초반 포석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뭐 뉘앙스도 약간 있고요. 지금 여기를 띄었네요. 이세돌 구단. 급소를 둬서 확실하게 살았다라고 봐야겠어요. 잡으러 가려면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잡으러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으면 다 이렇게까지 하고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백이 사는 순간에는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잡으러 갈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폭을 늘리는 것보단 급소를 선택했고요. 사는 데는 큰 문제 없다라고 네. 보는 것
고요. 흑도 이제 공격은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중앙 넉점에 대한 공격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먼저 붙였고요. 이거는 이제 선수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예 들여다봐서 잡으러 오는 것마저도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게 살았다고 봐야겠죠.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8집에 9별 약 15집 정도 마련해 놨고요. 이 귀에 백돌 2개는 몇 집으로 봐줘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바둑인들의 숙제죠. 아, 지금 아예 젖혔네요. 손을 빼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이 막을 수밖에 없나요? 백은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큰 자리라. 네.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를 잡고 다른 자리를 두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역시 좌중앙 키우는 쪽으로 눈길이 가는데요. 여기요. 네. 뭐 아주 좋은 자리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걸쳐두고 어디 받았다고 치고 이런데 이렇게 툭 띄워놓을까요? 아, 우변과 만나는 건가요? 이 그 백은 이제 네. 확실한 확정가가 한 30집, 35집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흑은 확정가는 안 보이지만 이 무궁무진한 발전성. 네. 아예 이쪽을 띄어서 우선 잡았다는 건가요? 이 정도라면 그래도 잡지 않았을까요? 네. 백이 이 도를 세게 움직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데는 하나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움직이는 게 싫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네요. 그렇네요. 지켰다는 네. 것은. 요것만 하나 걸쳐두는 것 자체로는 이런 모양의 바둑이라면은 그래도 손해 볼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딩하오 5단이 지금 여기를 한 칸 띄고 우변을 지켰다. 이것은 저 바둑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흑의 모양은 시원시원합니다. 백도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착실하게 집만 챙기고 있는데 딩하오단도 이겼다라는 뜻 같고 이세돌 구단도 왜 백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슨하게 두지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네. 있어요. 일단 이세돌 구단은 좌변과 중앙을 아직 집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모양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 좌변 뭐 요런데 이게 다 집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다 집이면은 백이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침투하는 방법도 많고 이런데 붙이는 것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글쎄 이게 원활하게 다 큰 집이 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수들도 나중에 다 여기 백이 꿈틀꿈틀 거릴 때 네. 흑으로 하여금 껄끄럽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수법들입니다. 거기까지 틀어막나요? 나중에 좀 찜찜하게 생겼는데요. 모양새가. 뚫려줘야 한다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시동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네. 이쪽. 이것은 이제 붙여서 넘어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방어하려면은 붙이거나 또는 집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이렇게 이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렇게. 이 다음에는 백이 다음에 한 칸 띄거나 뭐 2칸 띄거나 또는 붙이거나 하면은 탄력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라 흑도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로 보이고요. 한 점 준동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움직여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물론 이제 살기만 하면 당연히 괜찮지만 잡히면은 바로 바둑이 종료가 될 수도 있는 삭감의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싫었다면은 여기 이제 좌상기 쪽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조금 손실은 있지만 먼저 네. 이런 데 둘 수도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끊으면 이제 약간 이렇게 눌리는 게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좌변을 먼저 뒀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세돌 구단이 여길 이었다. 그리고 나서 여길 또 한 칸까지 뛰었다. 이것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의 타겟은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전 신민준 구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요즘에 이제 이세돌 구단과 신민중 구단을 이제 사제지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참 닮은 그런 거 보면 참 닮았어요. 네. 배짱이 엄청납니다. 바둑 기술도 참 많이 배우고 싶은 기사들이긴 한데 저 네. 배짱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네요. 타고나는 건가요? 자, 일단 공격을 갔는데요. 흙도 시원하게 씌우기에는 좀 허술하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얇다라고 네. 본 것 같아요. 이제 입구자 했기 때문에 요 간격은 흙도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백이 살아 버린다면은 이런 돌들이 전부 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믿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부터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받으면 이쪽 붙이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겠죠. 여기로 올라서거나 하면은 젖히는 게 있다? 그런 뜻이죠? 좀 수상하게 생겼네요. 네, 쉽게 연결은 이렇게 어려울 것 둬도 같습니다. 젖히고 단수치고 이으면 이거는 이제 바로 바둑 끝나죠.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거나 하면은 이렇게 젖히는 흐름을 찾겠다라는 뜻이고요. 위로 젖혔어요. 그래도 끊어가나요? 이렇게 붙이거나 하는 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위로 둬서. 이거는 이제 백이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또 나갔네요. 여기도 좀 수상하게 생겼네요. 내리면 세 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두면은 찝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도 하나 찔러 놓을까요? 네, 아무튼 지금은 네.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쪽을 먼저 두나요? 이게 지금 여기를 받으면 네. 찝어서 살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걸 두더라도 네. 늘어서 약간 알쏭달쏭하긴 한데 이걸 두니까 흙도 지금 변신을 했거든요. 백이 좌변을 제법 깨기는 했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이쪽으로 비집고 나갈 수 있는 여건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찝는 네. 것도 어느 정도 선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나요? 이렇게요. 그러고 보니 아직도 중앙이 좌변을 백이 어느 정도 삭감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아직도 중앙은 큼지막하긴 하네요. 그것은 집을 좀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세돌 구단은 뭐 여기저기 폭탄을 투하하고 다닙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네. 워낙 뭐 이런데 타고난 기사니까 아까 배현진 캐스터 말대로 믿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간다는 건 끊었을 때 여기가 네. 지금 이쪽이 모양새가 흙도 그렇게 좋진 못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 모양새는 아까 백이 젖히고 늘고 막았을 때부터 젖히게 되면 항상 모양은 흙의 입장에서는 껄끄럽게 생긴 형태예요. 네. 급소를 때렸고요. 이 모양은 그냥 얼핏 봐서는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 막으면은 백도를 잡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을 때 뭐 있거나 하면은 흙이 잡혔죠. 오히려 흙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네. 예. 이렇게 자충이 되는 형태가 그래서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수상전에는 취약합니다. 무슨 단수를 쳤네요. 이거 안 나갈 수가 없겠고.
쭉 미나요? 이렇게요. 나가면은. 이어야겠. 이으면은 아, 우하가 또 있나요? 근데 당장은 이게 축으로 잡히죠, 백이. 여기 어딘가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우하기가 있죠. 네.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한 점만 잡아도 탄력은 많이 생겼는데요. 잡거나 뛰거나 탄력은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돌리나요? 돌리는 것도 안 되죠? 이렇게요. 돌리는 이 순간은 상당히 기분이 좋죠. 돌릴 때는. 네. 근데 여기 지금 우하기 둬야 되는 형태 아닙니까? 어딜 둬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만약에 뒀다고 치고요. 어딘가 뒀어요. 이게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쪽도. 이쪽도 난리 나겠네요. 네. 여기도 아주 수상쩍게 생겼어요. 네. 우하기도 지금 모르겠고 돌리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돌리는 그 순간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냉정하게. 네, 예. 한 수로 해결을 합니다. 자, 이제 백은 이도를 살려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중항을 깰 수 있겠는데요. 이쪽이 이걸 젖히면 타고 나간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못 끝나요? 끊어도 네. 이렇게 단수 치면은 입고 잡으면 단수 쳐야 되는데 이 축이 흙이 좋지 않을까요? 흙이 좋죠. 예, 이건 백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예 이렇게 모양은 좀 많이 빠지는데요.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죠. 모양은 좀 많이 빠지는데 늘고 이쪽은 늘고 이게 선수고 두더라도 수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끝내기로는, 네. 집으로 조금 이득 정도?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집으로 약간 이득 보는 정도인데 중앙이 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양이라면? 네, 그렇게 됐고요. 예, 이 모양 그렇게 탄력이 네. 좋은 형태로 보긴 어렵거든요. 아, 그 쭉쭉 밀어서 드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도. 여기 미는 것 등등 또는 날일자 생김새는 굉장히 둔탁하게 생겨서 조금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네. 뭐 나름 탄력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밀거나 날일자 하거나 하면은 이 흙도 흙도 모양이, 약간 신경 네. 쓰이는 게 있긴 해요. 일단 살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지워야겠다라는 그 경계가 이세돌 구단 머릿속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제가 얼핏 집을 세봤는데 네. 요렇게 나중에 이제 흙이 여기 받았다고 치고 백이 늘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모양 같아요. 이렇게 되는 모양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13집이 났죠? 둘, 셋, 넷, 8집, 22, 32, 33, 34, 한 55집까지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네.
네, 아무튼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흙은 이게 셋, 넷, 다섯, 여섯, 약 15. 여기는 이제는 이게 아직도 뒷맛이 남아있긴 네. 하네요. 여기가 넘어가서요? 넘어가거나 네. 해서 뭐 이쪽 끊거나 띄거나 뭐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형태예요. 여기 두면은 뒤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되면은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략 30집에다가 여기가 아까 15이라고 쳤죠? 2집. 집으로는 확정가로는 이제 100이 앞서 있는데 아 이걸 젖혔네요. 이 100이 쉽게 살면은 집은 100이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100이 타기하는 과정에서 흙이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제 모르는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잡히거나 하면 그것도 거의 뭐 승부는 끝났다라고 봐야겠고. 네. 아 이게 늘질 않고 젖혀서 공배를 가득 채우는 게 더 일리가 있다 이거네요. 자 그러니까 100은 여길 밀었고 여기는 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쪽을 끊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끊어서 이걸 이렇게 단수를 쳐서 오히려 100을 압박하는, 흙을 압박하는? 어떻게 압박할까요? 이게 버려서는 안 되겠죠?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버리는 계간 또 어떨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상을 확정가로만 만들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일단 이세돌 구단의 선택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젖혔어요. 이거는 또 이제 뭐 있거나 하겠죠. 아, 있는 것도 지금 이게 일로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참 깔끔하긴 한데요. 네. 아, 이것도 최대한 버티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우변만 놓고 보면은 끊는 게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당장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장 이렇게 끊었다가 흙이 먼저 선제 공격하면은 이 백이 너무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여기를 이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백이 늘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자리예요. 변수가 없이.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게 뻔히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젖혔는데 이쪽으로 있긴 싫잖아요. 네. 이쪽으로 있기는. 그래서 이제 입구, 중앙 쪽으로 입구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변수가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도 오학이 끝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변을 끊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버려 둬야 될 것 네. 같아요. 늘 줄 알았는데 뒤로 돌아가네요. 참 기기묘묘하게 모양을 만들어가네요. 이게 다음에 젖히는 게 거의 선수 아닙니까? 네. 그때를 대비한다면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어져 있는 게 낫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느는 수를 오히려 유도하는 건가요? 아, 이렇게요. 늘게끔. 그 다음에 한 이만치 두면은 살거나 탈출하거나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이렇게 살았다라고 가정하고 귀 좀 해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귀를 좀 활용을 하고 네. 좌하기에 이제 붙이거나 하는 수도 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는 얼추 100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재밌다라고 봤는데 이렇게만 두면은 최소한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흙이 느는 행마 자체는 느리기 때문에 백을 잡아두려면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어딘가 둬야죠.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렇게 뛰어서 할까요? 이렇게 뛰면 네. 이제 그때 젖히는 탄력이 이제 이게 이어져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었고요. 백은 이제 여기 언저리 어딘가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좀 갈짓자 행마 같긴 하지만 요 정도 두면 그래도 안형도 어느 정도 만들면서 연결도 슬쩍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흙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여기를 백이 끊고 끊는 것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요 흙돌도 끊기게 되면은 불완전한 돌들이거든요. 네. 아, 입구자로. 세 점에 최대한 가깝게 붙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흙도 네. 그래도 계속 공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가장 막아가야겠죠. 가장 먼저 네. 떠오르는 것은 이 정도 행마인데요. 네, 이세돌 구단 중앙 백돌 좀 무겁긴 했지만 타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초반에 출발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흔들기로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집으로는 앞서 있는 상황,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